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첫 번째 건 했어요. 그렇죠?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둘째, 8가지, 그죠? 거기 할 차례예요. 둘째, 8가지 욕계에 유익한 인식. 거기 도표 보면, 욕계 유익한 인식, 8가지 욕계 유익한 인식 찾아보세요. 여기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중에 어디 있어요? 네. 여기. 거기 도편에 보면, 8배, 여기, 여기 도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읽고 이걸 찾으셔야 돼. 못 찾으면 모르는 거야. 그죠? 욕계 유익한. 그렇죠? 8가지 마음 있죠? 거기 보면 여기 여러분 도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보면 욕계 유익한 마음이 해도 8개 있죠. 기쁨이 지혜와 자극이 이거 있는 거야. 거기 8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12가지 해로운 인식. 거의 인식을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럼 뭐예요? 12가지. 요거. 해로운 마음, 탐욕 8가지, 성냄 2가지, 어리석음 2가지 해서 12가지.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11가지 욕계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인식. 찾아보세요. 요걸 찾으면 똑똑한 사람. 네. 이건 좀 여러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이 책에서는 초기 불전에서 나온 청정도론은 번호가 여기 책에는 번호가 안 써져 있어요. 그렇죠? 숫자 번호.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프린트물에는 여기 앞에 보면 1, 이쪽 맨 끝에 왼쪽에 맨 위에 첫 번째 거 보면 1 슬러시 있고 20이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거는 아비담마타 상가의 그 번호 순번이고 22번은 청정도론의 번호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441페이지 표를 보면 거기에 89가지 마음 분류해서 도표가 있어요. 책 있는 분은. 그렇죠? 거기에 보면 순번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번호 숫자가. 그렇죠? 없어요?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네? 찾았어요? 네, 책에 보면 거기에 22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이라고 돼 있죠. 해로운 게 22번이고 유익한 마음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책에 있는 요 뒤에 번호는 청정도론 위스키맛가 번호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보시면 돼.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요 책 말고 여기는 초기불전 책이잖아요. 저기 한국빨리 성전협회는 요 번호들을 첨가해서 써줬어요. 독자들이 읽기 좋게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담마하나서는 카페 가면 요 2가지 버전이 다 번역돼서 올려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는 그 번호가 있어요. 주석에도 이렇게 번호가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돼. 처음 읽는 분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내가 왜 글 읽었는데 모르지? 그러면 그게 보통 분들은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자, 여기서는 지금 세 번째, 11가지 욕계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인식 이랬잖아요. 그렇죠? 인식 대신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일단 힌트가 11가지인데 11가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욕계라는 건 찾을 수 있죠. 욕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있어. 그러면 욕계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요거 보세요. 앞에 칠판을.
여기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어요. 거기요. 그렇죠? 그럼 아, 욕계라는 단어가 욕계에서 어딘가에 있나 보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힌트가 뒤에 보면 유익한 과보가 나왔어. 아, 유익한데 과보인데 유익한 거예요. 그럼 요쪽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계고 과보고 유익한 거야. 그럼 요쪽 라인 어딘가에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11개는 안 보이죠. 네, 11개는 안 보여. 11개는 합친 거예요. 요 8개하고 요거하고 조사 요걸 합친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은 글을 읽어도 뭔 말인지, 그러니까 글은 읽었지만 나중에 마음에 남는 게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게 도표가 그림에 마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11가지 욕계 유익한 과보로 나타난 인식이 어디 있다는 건 이제 이해됐죠? 요 8개하고 여기 합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가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2가지 해로운 과보로 나타난 인식은 뭐예요? 요쪽 거. 아까는 유익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쪽, 해로운 거. 요 2가지 있죠. 요쪽은 해로운 쪽을 표시한 거고, 요건 유익한 거니까, 요건 아까는 3개잖아요. 그렇죠? 예. 유익한 쪽에 8개 3가지고, 요쪽은 해로운 거예요. 요건 유익한 거예요. 요건 해로운 것만 요 2가지. 이해됐죠? 예. 자, 그 다음에 11가지. 욕계에 단지 작용만 하는 인식. 이렇게 돼 있어요. 욕계인데 작용만 하는 거야. 그럼 작용만 어디서 찾아요? 맨 끝에, 그렇죠? 오른쪽 요거. 여기 3개, 여기 8개 더하면 몇 개예요? 네, 11개예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찾는 방법을 조금 이해하는 거죠. 아, 욕계인지 색계인지 무색계인지. 그 다음에 이쪽은 욕계, 색계, 무색계고 요 위쪽으로는 어때요? 유익한 마음이냐, 과보의 마음이냐, 작용만 하는 마음이냐. 이런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욕계 마음에서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욕계의 마음에서. 야, 여기 다 욕계 마음이에요. 이게 총. 그러면 다 네모치면 뭐가 빠졌냐면 요 10가지가 빠진 거예요. 10가지. 아니, 비, 설, 신, 오식. 그렇죠? 좌우식, 좌우로 2가지. 그렇죠? 2가지 전오식. 그렇죠? 해로운 쪽의 전오식과 유익한 쪽의 전오식, 이 5가지 해서 10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아. 그래서 여기가 총, 그래서 44가지 인식이에요. 그렇죠? 44가지 인식은 서로 다르고, 고유 성질이 다르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각가지 인식을 한다. 스님, 여기 89가지, 121가지 마음에서는 인식이라는 글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인식이에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마음 도표에 보면 여기는 인식이라는 글이 없잖아요. 네. 이제 공부한 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모르는 분은 설명을 못 해. 그렇죠? 거기는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가게 가면 상품들을 사잖아요. 그렇죠? 과자나 뭐 물건을 사면 거기 과자 이름이 있죠. 이 앞에 이 89가지, 121가지 과자 이름이나 상품 이름이야. 근데 과자를 여러분이 탁 선택하면 그 상품 상세 목록을 딱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첨가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이렇게 쭉 들어 설명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과자를 샀다. 그러면 과자에 첨가된 첨가물들. 그렇죠? 뭐는 몇 프로, 그러면 여러분 가게 가면 다 그거 맨날 보잖아요. 이거 뭐 들었나, 좋은 거 들었나, 나쁜 거 들었나 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는 요거는 과자, 여러분이 상품들 이름이야.
근데 이름만 보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예. 자세한 내용은 난 필요 없어. 그냥 과자인지 커피인지 아니면 다른 상품인지 이것만 알면 돼. 그죠? 상세한 내용까지 나는 안 알아도 돼. 이렇게 고르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세 설명을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잖아. 그러면 어때요? 봐야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뒷장을 봐야지. 뒷장을 봐야 되는 거야. 마음부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업이라 그랬어요. 업. 그렇죠? 업이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그렇죠? 그래서 상품 이름이야. 그래서 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여기 도표에 보면 여기 6개잖아요. 6개 보면 탐욕이 그렇죠? 탐욕이 몇 개 있어요? 8개 있어요. 거기 첫 번째 1번 슬러시 22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기쁨, 그 다음에 사견, 그 다음에 네, 자극이 1번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 알죠? 이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정도에서는 22번이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걸로 봐가지고는 89가지, 121가지 마음에서는 요거 그림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보는 분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걸 알아줘야 돼. 자, 이건 지웁니다. 저 뒷장 가면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 사마타에서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많이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간다. 우리 1장은 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2장은 사마타, 정에 대한 얘기예요. 네. 3장 가면 뭐예요? 아니야, 해에 대한 얘기야. 해를 공부하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뭐 했어요? 1번이 기쁨, 사견, 네,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이 없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걸 풀려면 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몸과 마음. 근데 여기서는 몸과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 무슨 심소,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불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뭘 공부하는 거예요? 심소를 공부하는 심리 이렇게 현상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줄여서 심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빨리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 째따시까, 그렇죠? 째따시까는 우리 숫자로 하면 아비담마에서 몇 가지라 그래요? 네, 52가지. 이거는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심소예요. 여러분들이 괴롭거나 즐겁거나 하는 게 다 불교에서는 어디서 설명해요? 네, 심소에서 설명해요. 심소. 자, 심소는 그 뒷장 보면, 그렇죠? 이 뒷장 보면, 이거 봐보세요. 뒷장. 이 뒷장 있죠, 그렇죠? 52가지 마음 부스 또는 심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따시까예요. 그래서 이 심소를 처음에는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누셔야 돼. 자, 색깔이 없는, 네, 컬러가 없어. 네, 그 다음에 컬러가 있는 애들이 있어, 또. 2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없는 무기, 무기라 그래요.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컬러가 없다는 거면
선이나 불선이 아닌 컬러를 갖고 있지 않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이걸 무기라 그래요.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색이 정해져 있어. 네, 불선은 빨간색, 불선 뒤에다 법 이렇게 보면 불선법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 파란색. 네, 선법. 자, 이렇게 여기는 무기. 근데 아까 이게 우리 지금 좀 전에 갖가지 마음 또는 인식, 마음을 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인식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심소에서 인식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무기, 선, 불선 중에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한 분은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한 분은 알아요. 그렇죠? 자, 무기에서 무기를 또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요. 선도 두 팀으로 나누고 불선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요. 그럼 왜 두 팀으로 나누냐면 마음이 어떤 특별한 대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대상을 경험하면 마음이 혼자 대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기능들, 심리 현상들 또는 심소가 함께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깥에 만약에 내 몸 바깥의 대상을 경험한다 그러면 몸도 함께 참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깥의 게 아니라 나의 상상의 나래를 핀다. 마음속에 유튜브 생각을 틀었다. 그러면 뭐예요? 네, 몸은 별로 많이 관여 안 해요. 그죠? 네. 그렇다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돌기 위해서 물리적인 트랙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봐서는 안쪽에서 일어날 때는 몸이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음이 어떤 특별한 대상을 경험한다 그러면 마음의 기능들이 함께 일어나요. 그때 마음이 일어나면 무조건 일어나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함께 일어나는. 그것을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설명 안 하고 대부분 요 마음의 기능들을 설명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마음은 잘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인식이 잘 안 되게 해요? 네? 왜 인식이 잘 안 될까요? 혼자 뭐라 그래서 혼자 뭐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줘야 돼. 마음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돼요. 항상 있어요. 100%. 그러니까 항상 있으니까 처음에는 인식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어때요? 항상 있으면 야, 집에 딱 와보면 부모님 있어 아무도 없네? 그렇죠? 자기가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 매일 거기 있는 사람이 어때요? 아무도 없네? 딴 사람을 찾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잘 인식이 안 돼요. 실제는. 그런데 걔는 이렇게 항상 있는 걸로 이해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인식이 잘 안 잡혀. 그런데 마음의 기능들은 어때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못 느껴. 들락날락해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뭘 잘 느껴요? 느낌. 그렇죠? 느낌이 얘가 요래잖아요. 그렇죠? 금방 이랬다가 금방 저랬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얘 때문에 좋기도 하고 얘 때문에 괴롭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계속 다른 컬러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인식이 잘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식도.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같은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식이 되죠.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걔가 컬러가 있나 없나? 그렇죠? 들어왔나 나갔나? 그렇죠? 우리 이렇게 공기와 비슷해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있으니까 어때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공기가 딱 없는 곳에 가면 어때요?
엄청 중요한 거 알죠? 예. 그것처럼 마음은 항상 있어. 그러니까 잘 인식이 안 돼. 그래서 뭐가 잘 인식돼요? 그 중에? 항상 중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느낌, 그렇죠?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이게 잘 인식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변 이걸 느낌이나 인식. 그래서 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불교에서 뭘로 표현해요? 오온. 그렇죠? 오온 할 때 그래서 특별하게 심리 현상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 두 가지는 꺼내서 부처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색, 수, 상, 행, 식. 수, 상. 그렇죠? 이것들 다 심리 현상들인데 요 두 가지는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특별한 거기 때문에 꺼내놓았어요. 근데 나머지를 다 뭐라 그랬어요? 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만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어떨 때는 이렇다 그러고, 어떨 때는 저렇다 그러고, 그렇죠? 뒤죽박죽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행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냥 막 중간중간에 막 나오니까. 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 지식이 없고 내가 그 행에 대한 잘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막 행이 나오면 되게 어려운 게 이 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컬러가 다 달라. 그냥 행이라고는 두리뭉실은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음이 어떤 특별한 대상을 경험할 때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만 일어나요? 아니면 심소도 같이 일어나요? 네, 심소도 함께 일어나요. 7가지 심소가. 최소한 심소가 안 일어난다 그래도 몇 가지가 일어나요? 색깔이 없는 7가지. 뭐예요? 접촉. 한 가지.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인식. 4. 의도. 그 다음에 5번. 주의. 주의 집중이잖아요. 6번. 집중. 그렇죠? 그 다음에 7. 생명. 그렇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주의, 집중, 생명. 그렇죠? 요거 주의는 뭐예요? 빨리어로 만화시카라. 요건 뭐예요? 집중은 액가. 네, 액가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 그러면 요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마음을 이렇게 치환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인식이 왜 다 나와요? 그렇죠? 도표에 왜 다 나오냐면 마음이 대상을 경험했다 그러면 인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든 마음들의 89가지 마음에는 다 인식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느낌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럼 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업은 뭐라 그래요? 의도다. 그래,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집중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접촉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스님 어떤 게 먼저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함께 일어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여기서 막 순서를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순서를 우리 말로는 순서를 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어디서는 순서대로 얘기하고 인식 과정에서는 또 순서대로 얘기해요. 왜? 원인 결과를 따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야? 그 성질들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따지는 거야. 여기서는 뭘 따지는 거예요? 인식.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마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인식에 대한 얘기 나와서 이 얘기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이제 미리 한번 선행 공부하는 거예요, 선행 공부.
어디 가면 해요? 오온. 뒷정으로 가면 오온 공부해요. 거기서 이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왜 인식이 튀어나왔냐면 이것 때문에 튀어나온다. 그럼 89가지 마음 중에, 야,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자극이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탐욕을 뿌리로 하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89가지 아까 인식이라는 것이 왜 거기에 설명되는지는 이해됐죠. 여기에 인식이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인식이 다 들어있는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가지 인식이 다르다. 그렇죠. 성질도 다르다. 그렇죠. 설명되죠. 아까 봤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기쁨, 사견, 자극. 암호를 풀어야 돼. 자,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기쁨? 요 7가지는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는 지금 같은 글씨가 없죠? 네. 자, 그럼 어디서? 딴 데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진 곳이에요? 네. 안 정해진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말고 가끔. 마음이 일어나면 이 7가지는 항상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거는 필요할 때면 가끔 때때로 그렇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음식 만들 때 어떤 거는 넣다가 어떨 때는 안 넣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필요한 건 넣고 필요 없는 건 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음의 심소 중에서도 항상 일어나야 되는 심소가 있지만 필요해야 할 때만 일어나. 여러분이 항상 웃어요? 가끔 웃어요? 그래서 항상 화를 내요? 가끔 화를 내요? 네. 그럼 뭐야? 아, 심소 중에 가끔 화를 내는 심소를 일으키구나? 가끔 필요할 때만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되죠? 훨씬 더. 자, 그럼 이쪽에 항상 말고 가끔 일어나는 심소들을 몇 개 있나 볼까요? 이쪽에 7가지 있고 여기에 6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을 한 번만 해요? 연속으로 해요? 네. 고찰, 지속적 고찰. 네. 생각을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고찰이라 그래요. 생각을 한 번만 일으켰다. 짧게 했다. 그러면 생각했어. 그런데 그 생각을 1시간 내내, 2시간 내내, 3시간 내내, 하루 종일 했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숙고, 고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한 번 생각하고 끝내지 않고 반복하고 또 다르게 또 보고 여러 가지를 각도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고찰, 숙고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죠? 좋은 것도 숙고하고 안 좋은 것도 숙고하고 그렇죠? 네, 그걸 숙고라 그래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네, 그게 이렇게 세팅인 것처럼 이것도 주의 집중도 역시 마찬가지. 주의, 한 번 대상에 마음을 주의를 뒀다. 그러면 주의야. 근데 주의를 한 번 두고 2번, 3번 반복해서 계속하면 그걸 뭐라 그래? 집중이라 그래요. 집중이 뭔지 이해되죠, 그러면. 네. 같은 대상을 여러 번 반복한다. 그러면 생각이나 고찰은 주의 집중이 당연히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이 있고 고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돼. 이 결심하는 심소가 약한 분은 어때요? 네. 누가 와서 결정했냐 그러면 아니 아직 못했어. 조금 기다려봐. 그렇죠? 좀 이따 가서 또 물으면 어때요? 아직도 못했어. 그렇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깝깝하죠. 그렇죠? 네. 어떤 분은 이 결정을 잘하는 분이 있어. 탁 말하는 순간 즉시 가압으로 결정하는데 어떤 분은 오늘 가도 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가도 못했다 그러고 톡 터져 죽죠.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심소의 기능이 약한 거예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복장이 안 타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뭔가를 결정하는 이것보다는 결심보다는 실제는 지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견, 정견.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기 결심으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주는 거야.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해야 되는데, 지고서 주물럭. 아, 어떡하지? 고민되네. 버스로 갈까? 지하철로 갈까? 그렇죠? 아니면 다른 걸로 갈까? 그렇죠? 막 갈등 중이야, 그렇죠? 네. 이런 분이 있어요. 속 터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약하구나, 심소의 기능이. 아니면 아직 내가 뭔가 결정할 데이터를 못 모았구나. 데이터가 안 모여져도 결정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섣불리 데이터가 안 모여졌는데 결정하면 어때요? 독박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못 결정해가지고 쭈구쭈구 욕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아요. 네. 또 그런 또 결정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고생이고, 어떤 거는 결정을 너무 안 해서 고생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살면서 여러 걸 해보면 어때요? 아, 요런 거는 한 두세 번 생각한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다. 그렇죠? 살아보면 경험하잖아요. 아, 목숨 걸 일 아닌데 막,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는데 1시간 동안 짜장면, 짬뽕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점심시간 끝나요. 그죠? 그때는 어때요?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럼 있는데도 어때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러고 있어. 그죠? 네. 근데 저게 진짜 목숨이 걸리는 일인데 어때요? 짜장면, 짬뽕처럼 짬뽕, 짜장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시간, 중요도, 막 이런 거, 여러 것들이 경험한 다음에,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복습해 하셔야 돼, 마음으로.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을 복습하셔. 그 반조 알죠, 여러분? 수행에서만 반조를 하지 말고 생활에서도 좀 반조를 좀 하셔. 그러면 돼요. 자, 결심했어. 우리 살할 때 결심을 자주 해요, 가끔 해요? 네, 가끔 해. 결정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까? 일요일인데 더 잘까? 그래서 결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결정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뒤에는 그 결정한 걸 또 결정하고 결정하진 않아요. 쭉 가요. 그러다가 갈림길에 딱 나타나면 결정을 해야 돼. 좌측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그때만 결정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갈라질 때, 의견이 갈라질 때,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 결정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 아, 나는 어떻게 결정하지? 그럼 요걸 잘 고찰할 수 있어. 스님, 좌선해서 결심해야죠. 그러면 결정할 일이 뭐가 있어, 그죠? 네, 그거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막 해야 되는 그 순간을 자꾸 봐야 돼요. 그럼 나는 주로 갈등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아, 모르겠다, 이러고 있는지. 수행은 언제 해요? 내일, 매 순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생각도, 고찰도, 스님, 저는 생각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게 습이야, 여러분. 그렇죠? 하루 종일 계속 생각이 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괴로워.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가끔 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걸 하루 종일 쓰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생겨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왜 스트레스가 많냐? 현대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많아. 결정해야 될 게 많아.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곳에 배를 신경을 다 써. 야, 옆집 아저씨 왜 그럴까? 그렇죠? 그 옆집 사람 밥 먹는데 왜 그러냐? 와, 별의별 걸 다 신경 써. 이게 여러분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과부하 걸린 상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괴롭겠다. 얘기해 좀 뭐래? 지나자라지 그러죠. 그래서 아,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엔진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엔진은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한계라는 게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엔진을 계속 돌려봐. 이게 엔진을 돌리는 거야. 마음의 엔진을.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못 쉬니까 어때요? 네,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렇죠? 언제 쓰라 그랬어요? 가끔. 근데 현대인들은 어때요? 대부분 하루 종일 시간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렇죠? 그래, 엔진을 돌리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훨씬 자신의 삶을 괴로움을 덜 만드는 거예요. 자, 생각, 고찰, 결심. 그렇죠? 그럼 또 뭐 있어요? 뭘 하려면
이거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정진. 노력 안 하고 생기는 거 없어요, 그렇죠?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냥 되면 좋잖아, 그렇죠? 나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있잖아. 남들이 다 해, 그죠? 저는 밥 숟가락만 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밥 숟가락 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엄청 많이 해놔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놓은 다음에 밥 숟가락 얹는 공덕만 필요한 거지. 실제로는 그 사람도 전에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진을 많이 했던 거예요, 노력을, 그렇죠? 여러분 제 정상에 있는 사람만 보면 어때요? 아무 노력 안 하고 공짜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인생을 거기에 가려면 어때요? 엄청난 그 삶의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그 전에.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제가요, 3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요, 잠을 3, 4시간씩 못 자고요, 밥 먹으려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고생했다는 얘기. 그게 왜 그러냐면, 공짜가 없어. 결과물이 생기려면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해야지만 한참 그것도 결과물이 다음날 안 생겨, 그렇죠? 1년 뒤에 안 생겨. 어떤 건 막 10년, 20년, 30년 투자해야지만 생기는 결과물.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했느냐. 스님, 제가 저번 주에 수행했는데 결과물이 안 생겨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정진은 하지도 않았는데 10년치 정진 내놔 그러잖아,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뭐에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해 어떻게 봐요? 몰라. 세상 사람들은 객관화가 뭔지 몰라.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게 느낌이 객관화돼 있나, 정신이 객관화돼 있나, 생각이 객관화돼 있나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그렇죠? 툴이 있어야 따져보지. 그냥 오늘 마음에 들었으니까 객관화. 그래서 대부분 그래,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늘 기분 좋네, 객관화. 오늘 날씨 좋네, 그렇죠?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툴을 줬어요. 근데 어때 여러분은 스님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안 돼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스스로 다 그거를 검증해내서 이거 내가 잘못 쓰고 있구나, 바르게 쓰는 거구나 그걸 따져야 되니까. 정진, 노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희열, 이거 나왔다 이제. 네. 기쁨, 이거 나 찾았다. 이거 하나 나왔네. 기쁨. 네. 이거 기쁨, 희열인데 한자로는 그렇죠? 기쁠 희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기쁨이라고도 써요, 그렇죠? 네. 요거 대신 느낌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었다, 그렇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 나왔네. 몇 개 나왔어요? 2, 4, 5.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있어요? 네, 열이. 열이 뭐예요, 열이? 열이가 뭐예요, 열이? 원한다, 바램. 여러분들이 뭔가에 새로울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그거 꼭 해보고 싶다. 네, 그거 안 하다잖아요. 꼭 그거 먹고 싶다. 그죠? 텔레비 봤는데, 먼 나라에서 이상한 거 먹네. 저거 먹고 싶네. 이 마음이 바램이야. 그죠? 평생 한 번도 안 먹었는데, 그거 보는 순간, 그거 해보고 싶네. 먹고 싶네. 가보고 싶네. 이 마음 있잖아요. 바램. 그죠? 네, 바람. 어떤 거에 대한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걸 찬다, 바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바람이 매일 일어나요. 매 순간 일어나요. 가끔 일어나요. 네, 매 순간 일어나면 골치 아파요. 그죠? 네. 괴로운 거예요. 그죠? 욕구는 많은데 해결은 안 돼. 그죠? 어때? 그러면 어때요? 하루 종일 바람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막 원하는 것만 잔뜩 일어나고 행위는 하나, 노력은 쥐뿔도 안 해. 그죠? 네. 그러면서 바람만 많아져.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한테. 불만만 토요하죠. 그렇죠? 네, 그럼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멀어져, 그죠? 네. 안 했구나. 그죠? 이렇게 된.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색깔이 뭐라고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야. 일단은 그냥 이런 성품이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나빠요, 좋아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일어나. 근데 이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야. 얘네들은 그런 컬러가 없어, 자체가. 스님 인식이요? 그 나쁜 인식인데 좋은, 이거는 다른 얘기야. 이건 그냥 인식이라는 순수한 인식이 기능, 성품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탐욕에 뿌리한 첫 번째 기쁨, 사견, 자긍. 아, 이거 페이지 204페이지. 그러므로 모든 경우에 그 갖가지 인식들을 전적으로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고 가져오지 않고 반주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전향하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기 때문에 라는 뜻을 설한 것이다. 자, 끝까지 마음. 자, 아까 하던 거. 자, 이제 무기는 13가지, 심소가 13가지예요. 그렇죠? 52가지 중에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심소는 몇 가지 숫자로? 네. 7, 6 더하면 13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심소, 불선과 선의 심소. 자, 불교에서 선이라는 말을 쓰고 불선 그러잖아요. 그렇죠? 꾸살라, 악꾸살라. 그죠? 꾸살라, 악꾸살라. 악꾸살라. 예, 그죠? 선이 아닌 것. 그죠? 선에서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대비되는 선악이 아니라 선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이해되죠? 네, 그럼 여러분이 저기 선에서 멀은 곳에서 선으로 가까이 다가오면 그게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네, 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에 가까이 있다가 여러분이 선에서 멀어지면 그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불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하는 거를 스스로가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행위하는 게 괴로움을 증장시킨다. 그 행위를 하는데 괴로움이 자꾸 생겨. 그러면 불선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바라져. 그러면 그것은 선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네. 스님, 제가 막 살다 보니까요, 정신병도 생기고요. 심장에 화가 막 2개, 3개, 막 10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산 거예요?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생활 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삶을, 프로그램을 바꿔야 돼. 근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보통은? 네. 오랫동안 습이 들었기 때문에 안 바꿔줘요. 그 다음에 그게 대부분은 어디서 생겨요? 삶의 그 터전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을 못 바꾸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삶의 터전이 거기서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 곳이야. 그러면 휙 이사 가면 돼. 여기 사는데, 이 동네 사는데 사니까는 막 시끄럽고 옆에 사람이 막 난리 치고 막 싸우고 치고 받고 막 전쟁이야. 그럼 어때요? 집을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의 터전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기 어려운데. 몸 바깥에 있는 것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내 안에 있는 건 어때요? 내가 이동한다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면 어때요? 그대로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도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쟁 나는 바로 옆에 사는 거하고 전쟁이 없는 곳에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수행자로 살려면 전쟁 옆에 사는 게 돌을 닦는 게 좋아요? 멀리 안정된 곳에 닦는 게 좋아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 옆에서, 그죠? 닦으면 어때요? 닦아질까, 안 닦아질까? 말은 돼요. 그죠? 그러다 총 맞으면 어때요? 그죠? 네, 경각심은 엄청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멀리 안정된 곳에서 차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는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있지만, 이 몸 안에 있는 건 어때요? 요소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터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터전.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놈은 몸뚱어리 때문에, 그죠? 이 안에 있는 그 정신적인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내가 시스템을 바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없애주겠다. 돼요, 안 돼요? 네,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말고 사람 안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 그게 가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습득하고 그걸 검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말했다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증하는 거예요. 수행자는 뭐냐면 검증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얘기가 되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말은 맞지만 실제 없는 게 있고 말이 실제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걸 여러분 검증하는 게 수행자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검증하려니까 내가 이 몸은 내가 그나마 알아. 세상에서 요새 연구를 많이 해서 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래됐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평균치로 보면.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정신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뭐예요? 믿어요. 신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때요? 그 강력한 사람한테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안 하는 것보다 의지하는 삶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덜 불안하잖아요. 왜 의지하냐, 믿음이 생기냐면 나 혼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 혼자 이렇게 딱 독불장군은 혼자 못 살아. 그렇죠? 아씨, 불안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일 안정된 의지처에 의지하는 거죠. 정신적인 의지. 그래서 종교생활,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생활을 왜 하냐면 정신적 안전을 얻기 위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해. 그런데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나도 한 자리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덜 괴롭잖아요. 그렇죠? 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한번 가서, 난 그래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네. 이 사람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건 사람들이야. 그냥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이 좋아진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풀려니까 내 안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예,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야. 그죠? 장님인데 코끼리 만지는지 뱀을 만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불교예요. 불교에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야, 그럼 네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거를 잘 관찰해봐. 그게 선으로 증장되는지 불선으로 증장하는 프로그램인지 관찰해라는 거예요. 그게 관찰이에요. 관찰하니까 어때요? 이러고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면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이드 안쪽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중해라, 사티해라. 네, 그럼 뭘 봐요? 그럼 글쎄, 그러면 수행돼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수행 대상 뭐를 봐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배경이 없이 그냥 그것만 이러니까 어때요? 맹하죠, 그죠? 뭐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왜냐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네.
첫 번째 불교에 시작하면 무슨 지혜가 생겨야 돼요? 글쎄, 뭐 그런 얘기 수없이 들어도 내 건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는 지혜예요. 문해. 네. 맨날 해줘도 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스님이 맨날 하는 얘기지. 그건 스님 얘기지 나는 일로 듣고 일로 다 쏟아놔. 그렇죠. 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해서 계속 공부하고 찾다 보면 정말 듣는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인풋. 스님 경전은 책꽂이에 잘 있습니다. 지금 10년째 꽂혀 그 자리 그대로 있은 거야. 이러면 그건 내 게 아니야, 그죠? 내 안에 입력해야 돼요. 그것도 어때? 순서대로. 순서대로 안 되면 뒤죽박죽 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데도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뭐냐면 내 마음대로 섞어서. 그죠? 우리는 섞는 거 좋아하잖아, 그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그죠? 나 순서대로도 모르는데 막 섞어, 자기가 마음대로.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순서대로 하거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본 코스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수행이라는 건 절차가 있어요. 그냥은 안 돼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배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려니까 어때요? 내가 배경 지식,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본 배경 지식, 전체적인 그림과 구체적인 구간을 갈 때마다 순서를 자꾸 공부를 하려니까 어때요? 내가 그거 모르네? 모르네? 그러면 어때요? 그때 내가 문해가 약하구나. 수행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문해가 약하구나. 그런데 어때요? 위를 잡고 봐요, 여러분은. 지혜가 없어서. 스님, 제가 지혜가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개발하려고 수행하는 건데, 지혜가 없어서 못 가라고, 그죠? 수행의 지혜 말고 문해가 없어. 그런데 아래를 안 보고 자꾸 위를 봐. 부처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가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러니까는 자기를 판단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선불선 뭐예요? 선불선? 괴로움을 증장하면 불선이에요. 기준이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몰라냐? 내가 이렇게 뭐 생활하는데 괴로움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 불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하는데 기쁨이 있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아 행복해지네 그러면 선에 가까워. 선이 아닐 수도 있어. 선에 가까운 그렇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괴로움을 기준으로 두시면 돼. 불교 기준은 뭐냐면 괴로움. 괴로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사성제라 그래. 사성제 막 말로 하면서 스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것은 불선이고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걸 불교의 선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고 끝나면 그 말만 듣고 내가 이해된다 그러면 자세히 안 알아도 되는데 어때요? 그 말 듣고 맹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지?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선은 아주 간단하게 보통 뭐라 그래요? 불선 하면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하도 들어가지고 이 말은 나와,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불선은 뭐라고?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마음의 기능들을 얘기해. 심소. 불선이 뭐냐면 여기서 불선 심소, 불선 심리 현상들, 그렇죠?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마음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를 불선이라. 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네, 탐진치. 이 탐진치 여러분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해요? 큰 코 다쳐요. 네. 여러분 만만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탐진치를 여러분이 해소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불교의 프로그램이 어렵냐면 얘네들이 뿌리가 아주 깊어서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안 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1년짜리 1년 못 사는 아이들은 뿌리가 깊어요, 얇아요. 그리고 여러분 심한들이 뽑잖아요, 그렇죠? 600년 된 1000년 된 은행나무
여러분 쑥 이렇게 손을, 이게 까불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뽑아지죠? 많은 장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과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뿌리가 엄청 깊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이 탐진치, 내 마음의 탐진치는 어때요?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됐을까? 이번 생만 해도 벌써 여러분 나이만큼 됐어요. 그렇죠? 뿌리가 엄청 깊어요. 이번 생에서만 해도 벌써 여러분 나이만큼 돼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번 생만 있지 않고 과거도 있다 그러죠.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네, 아주 오래된 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나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얽히설키 아주 난지 아닌지 모르게끔 막 얽히설키 돼 있어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뽑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저 음식 중에 설렁탕, 곰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먹어봤죠? 네. 그런데 그 뼈에 붙어 있는 살을 떼려면 생살을 뜯으면 잘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네. 그래, 그거 잘 뜯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에 넣고 오랫동안 푹 물에 넣어가지고 푹 꺼면 어떻게 돼요? 쓱 잘 벗겨지죠. 훨씬 더. 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분리시켜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섞여 있잖아요.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살과 뼈가 하나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생으로는. 그 뜯으려면 누가 죽어요? 네, 수행자가 죽어요. 그렇죠? 자기가 괴로워서 죽어. 못 견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살. 그렇죠? 살살 불려야 돼. 그렇죠? 네. 다치지 않으면서 괴로움을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요. 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구분이 안 돼. 수행자가 수행을 많이 해서 얘네들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얘는 지금 뽑으면 안 되는 애, 얘는 지금 뽑아야 되는 애, 이게 나중에 뽑아야 되는 애, 다음에 뽑아야 되는 애, 막 이렇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스님, 제가 석 달 만에 하산해야 되니까 석 달짜리 프로그램을 시켜주십시오. 스님도 그거 배웠으면 좋겠어. 고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가르쳐도 되고, 그죠? 네. 얼마나 쉬워요, 스님도. 근데 안 돼, 그렇게 쉽게. 그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불서는 핵심이 뭐예요? 탐진치. 탐은 뭐예요? 네.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꽉 쥐는 성질. 좋아하면 어때요? 거기 찰싹 달라붙잖아요. 아유, 좋아하면서 꽉 쥐잖아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쥐는 게 더 강해지면 어때요? 스님, 저 이거 꼭 사야 됩니다. 그거 봤더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나가자마자 주문하려합니다. 그렇죠?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상 나왔어? 그죠? 못 참잖아요. 그렇죠? 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새 사람들이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꾸 눈에 보여지잖아. 이것도 좋다 그러고 저것도 좋은, 난 지금 허리 쉬어. 그죠? 버리는 그런데 쓸 게 너무 많아. 그죠? 막 계속 좋다고 그러는 것들이 막 사방에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좋다네. 저것도 맛있다네. 막. 그죠? 할 건 많은데. 그죠? 시간은 없고. 그죠? 재원도 없고. 그게 다 뭘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 자본주의는 이거를 여러분이 요거를 부추기는 게 능력이 탁월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쵸? 안 사라 그러는데 다 사잖아요. 그쵸? 네, 이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품을. 그럼 어때요? 사지 말라래도 와서 새벽같이 주잖아. 그거 사야 됩니다.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희소성이 높을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더 미쳐요. 탐이 더 생겨요. 야, 이거 지구에 딱 하나 있는 시계야? 그러면 어때요? 남자들은 어때요? 얼만데? 그래서 그러잖아. 여자분들은 뭐예요? 백. 요새 백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틀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래요? 이걸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한참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런데, 그죠? 비닐백이나 거기나 물건 넣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탐이라는 가치. 그게 엄청 좋은 거라는 가치. 그 가치에 여러분이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치를 얼마만큼 많이 부여하느냐. 여기다 김치에다가 그렇게 부여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황금으로만 김치 만들어서 그렇게 와서 안 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해요. 그렇죠? 별 가치가 없는데도. 그거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이 탐심에 대한 마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거 못 알아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기 끌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같이 잠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내가 그거 사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인터넷 주문 안 되니까 어때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계속 그거 해. 뭐 이럴 때마다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 야, 그거 사야 되는데. 그렇죠? 사야 되는데.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탐의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탐의 마음이 여러분 괴로움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 그렇죠? 그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 해요? 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래요? 네. 자신을 파괴로 끌고 가는 독으로 비유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아, 내 새벽같이 가서 기다리는데 2등이네? 1번이 딱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뱅그르르 돌잖아요. 그죠? 나보다 빨리 왔어. 화내면서. 네. 그럼 싸우죠. 그죠? 내가 1등인데 네가 왜 2등이야. 그죠? 이러면서. 싸우잖아. 네. 이거는 움켜쥐는 거고, 이거는 움켜쥐는 게 안 돼서 일어나는 화. 그죠? 성냄. 네. 이런 걸 다 왜 일어나요? 어러러르. 그죠? 몰라.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을 하는 능력이 없어. 자기가 좋다는 거면 안 사. 그죠? 옆에 사람이 야 그거 킹왕 짱 이러자. 그죠? 아이들 말로. 그죠? 되게 좋은 거야. 그죠? 옆에 사람이 야 샀는데 너무 좋아. 이러면 어때요? 한 사람만 그러면 막 요동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람 또 와가지고 야 그거 샀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 필요 없는데 사. 그죠? 이런 사람 많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예. 이거 유행이잖아요, 유행. 야, 이번 유행은, 여자도 짧고, 남자도 짧고, 그죠? 남자도 넥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2개 달았다가 1개 달았다가, 그죠? 네. 여기 기세에서 뭘 했다가 안 했다가, 그죠? 남자들, 여자분들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팔아야 되니까.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팔려니까 어때요? 예. 유행이야. 요새 최신이라고 그러는 게 참. 네.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 없어. 삶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삶이 별거야. 그렇죠? 네. 기준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사람 사는 것 비슷하게 따라서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잘 몰라. 그렇죠?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도 잘 몰라요. 알기 어려워요, 진짜. 그래, 이게.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짝을 맺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짝을 안 맺어요. 여러분, 좋을 때 화내요, 화낼 때 좋아요. 그건 뭔 말이야, 그죠? 두 개는 같이 안 일어나죠. 성질이 달라요. 좋은 게 일어날 때는 화가 없고 화가 일어날 때는 좋은 게 없어요. 한 자리에 둘이 못 앉아요. 그렇죠? 여러분 막 싸우고 있는데 난 내 친구야 이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얘네 둘의 성격은 극과 극이에요. 서로. 네. 얘가 있으면 얘가 없고 얘가 있으면 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중간에는 얘는 어때요? 얘도 친구고 얘도 친구야. 얘가 뒷배야, 뒷배. 네. 얘가 대장이에요, 대장. 탐진충의 대장이 얘예요. 멍.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그죠?
예. 어리버리한 거. 마음이 어린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면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불교. 어른 누구예요? 불교에서? 아란이야, 아란. 어른. 지혜가 큰 사람. 나이로 안 따지네, 불교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혜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 알기 위해서 출가를 언제 했냐. 그렇죠? 스님들 안에서는 출가로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어른이 되는 거 뭐냐면 요거 반대. 그렇죠? 반대는 아닌데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반대. 예, 그 치가 없는 상태, 지혜가 있는 가득 찬 상태. 자, 그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사견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견. 사견은 어디 들어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사견이 없네. 그렇죠? 자, 여기 심소 봐봐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위에 보면 불선 있죠. 불선. 그렇죠? 네, 불선. 불선도 아까 여기처럼 항상 일어나는 불선의 심소가 있고 가끔 일어나는 불선의 심소가 있어요. 자, 불선 마음이 이제 길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마음이 어떤 대상, 특별한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항상 7가지가 일어나고 가끔 중에 필요한 게 같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어디로 갈까? 대부분요? 여기로 가요. 우리는 일로 고속도로를 내놨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고속도로를 내놔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로 와요. 이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우리는.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도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뭐냐면 불선을 선택하느냐 선을 선택하느냐. 의도.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선이 없어요. 몰라. 그럼 스님 왜 몰라요? 불교 공부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알면 여기 가잖아요. 안 가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스님 이거 빼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럼 네, 오케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불선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불과 여러분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불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같으니까 쌤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대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불선과 세상에서 선불선은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항상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 어때요? 의도가 팍 뭐래요? 불선으로 가자. 이게 항상 누르고 있어. 항상 누르는 건 아닌데 얘가 자동화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이쪽 누르는 걸로 습관이 돼서 이쪽 팔이 어때요? 엄청 커요. 이쪽 팔은 거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때? 동시에 하면 어때요? 누가 힘이 세요? 힘센 쪽으로 가는 거야. 자동으로 거의. 그러니까 스님 자동 아니에요? 그런데 자동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오랜 살면서 업을 그쪽으로 많이 길을 내놔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 수행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의도가 뭐냐면 요거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어때요? 여러분 낑낑 생각하잖아. 선으로 가야지, 선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앉아서 수행하는 중이잖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런데 어때요? 무슨 생각이 일어나요? 딴 데로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랜 마음의 습에 의해서 암만 마음으로 생각까지 막 숙고하고 막 몸의 자세까지 취했는데도 어때요? 그렇죠? 마음은 에러로는 그죠?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오래된 업의 습이 글로 가는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암만 이쪽 팔이 땡겨도 야, 일로 가는 거야 하고 땡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초보자는 수행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 왜? 여러분 큰형하고 어저께 막 태어난 막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나 말하지, 그렇죠? 무조건 큰형이 이기죠, 그렇죠? 그럼 막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우유 먹고, 그렇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렇죠? 커야 돼, 일정 시간. 깨지면서 계속. 큰형한테 계속 귀여움도 받고, 알밤도 받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크잖아요, 그렇죠? 네. 불선한테 여러분이 계속 오장애를 시달리면서, 그래도 쌌띠를 둬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아이가 그 상태에 있어요. 쌌띠의 아이가 그 상태로 서 있어요. 아, 스님, 저는 왜 안 자라요?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자라지. 뭐 아이를 먹이고 키워야지, 그렇죠? 아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주고 돌보고 그래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계속 돌봐야 돼요. 엄청나게 정성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아이는 어때요? 매 순간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행은 그런 거예요. 초보자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아이 키우다 포기하죠. 수행으로 키워야 되는 아이를 키우다 내팽개져.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영양실조 걸리고, 그렇죠? 네. 부모를 잊어버려서 어때요? 이상한 데 가서 처박혀 있어. 창고에 어디 처박혀 있어. 네. 그러니까 어때요? 안 자라죠. 그랬다가 가끔 내 뭐 아이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찾아. 생일 때 한 번. 야, 미역국 한 번 끓여주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1년 동안 처박아둬.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길이 나요. 그러면 의도가 이렇게 가다가 가끔 이렇게 가는 길을 계속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불교 수행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새로 놔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의도가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도착지가 어디예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항상 있는 곳에 도착해요.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지 몰라.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명이 어려운 거예요. 알지 못함.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알지 못하면서 안다 그래. 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스님 똑똑한데요. 헛똑똑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탁 대상을 만나면 이게 하도 자동화돼서 어때요? 마음이 대상을 딱 만나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기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야. 이렇게 하나고 여기서 갈라져.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불선에서 여기가 항상이에요. 항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자, 항상이 뭐예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자, 그래서 여기 많이 있는 사람 어때요? 양심에 털이 많이 난 사람, 철면필 간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이쪽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털이 많아, 나보다 가면이 더 두꺼워, 그렇죠? 그래서 자기하고 비교하잖아요. 아, 진짜 나쁜 놈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기준에 비해서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나 가면 하나 썼는데 쟤는 1cm 두꺼운 거 썼네, 그렇죠? 털이 나보다 더 많네,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더 거칠죠. 예. 그런데 나보다 가면이 얇으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괴롭히죠. 그렇죠? 괴롭히잖아요. 착한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얇은 거 쓴 사람들 어때요?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하면 어때요? 당해요. 그렇죠? 순수하면 안 돼요. 순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건 좋은 건데 순수는 많은 사람들한테 휘둘릴 수가 있어요. 순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빠냐, 지혜가 있어야 돼. 순수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뒤치기 당해요. 그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야. 순수하지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 어리석은 사람들, 그죠? 네. 자, 그래서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어. 이거 두 가지로 딱 이렇게 자기를 딱 씌워놔. 그러면 어때요? 깜깜한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사람들. 근데 자꾸 너무 어두워지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짐승 같은 인간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저 사람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양심과 수치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짐승들은 수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죠? 짐승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짐승이라 그래요? 양심과 수치심 없어요, 짐승들은.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치? 우리 인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데 뭐가 차이예요, 그러면? 네. 양심과 수치심. 인간은 양심과 수치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없다, 그러면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야. 네. 축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야. 인간처럼 활동 안 하는 사람들. 형태는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지. 자, 그래서 양심 없고 수치심 없어. 그 다음에 어때요? 방방 떠요. 들뜸.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게, 다 요동치니까 사람들이 요동치는 게 뭔지 몰라. 나도 요동치고 너도 요동치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요동쳐. 그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고요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 수행해서 스님 고요함이 뭐예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고요함이 뭔지 몰라요. 수행을 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진 걸 알잖아요. 내가 들뜨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스스로가 알아요. 점점 그 고요함이 깊어지면 작은 들뜸, 거친 거구나. 아까 뭐랬어요? 선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들뜸에 대한 기준도 달라. 그래 말은 똑같이 들뜸, 나는 들뜸 그런데 이쪽에서 방방 뜨고 있어, 그렇죠? 예, 마음으로 방방 뜨는 거는 그 사람은 들뜨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들뜰 때 그 사람은 인지예요. 근데 마음이 점점 고요해진 사람은 마음 안에 고요할 때 아닌 상태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마음이 들뜨는구나, 거칠어지는구나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항상은 뭐예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그렇죠?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자기 몰라요. 왜?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수행 안 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여러분 그나마 불교 공부하고 막 들었으니까 스님 그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은 그거 몰라요. 왜? 나도 뛰고 옆에도 뛰고 그렇죠? 뒷사람도 뛰고 그렇죠? 난리 뛰고 그렇죠? 모두 뛰고 그렇죠? 아이들 그래서 못돼요. 좀 크면 아이들 방방 뜨잖아요. 그렇죠? 정신 없어요. 가만 못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을 가만 안 있죠.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렇죠? 물리적인 에너지도 엄청 벙벙벙벙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왔다야.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신없어. 그죠? 그러잖아요. 기호하다가도 정신없다. 그러잖아요. 양심 없으면 수치심 없으면 들뜸. 여러분 수행을 계속하면 그 들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일상에서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들뜸을 가라앉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돼요. 왜냐하면 토대 항상 하는 불선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어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 들뜸을 가라앉히니까 여러분은 뭘 좋아해요? 집중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수행을 왜 집중을 가르치냐면 이걸 딱 제어하는 거예요. 들뜸, 탁. 그렇죠? 여러분 요새 애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네. 막 들뜸 딱 잡으면 어때요? 조용해져요. 왜 그러냐면 들뜸을 딱 통제하는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마음을 탁 들뜸을 탁 통제하면 그게 통제하는 게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쾌감을 느끼잖아요. 느낌을. 그러면 뭔가 이 하나의 일에 이렇게 몰입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몰입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들뜸을 가라앉히고 집중 능력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집중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주제를 꽉 제어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지 배워요. 그렇죠?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 수행이 뭐예요? 이거 다루뜨리는 거, 집중, 들뜨는 거 다스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법칙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엄청나게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줄게요. 기둥뿌리 하나 가져오세요. 그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여러분 가져가야 돼. 그죠? 뭐 가져와야 되는지, 뭘 보셔야 되는지,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아, 내가 뭔가를 모르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제어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불선에 딱 도착하면 뭐가 딱 맞이에요? 예, 어리석은 대왕이 와서 딱 반갑습니다. 그래서 양심 없음과 수치심을 양쪽으로 딱 달고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들더니. 그래서 예, 딱 왔어요. 예, 이해되죠? 예. 자, 그런데 사견이 아직도 안 나타났네. 그래서 예. 예. 항상이 안 있어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항상이 안 있는 거 다행이죠. 그렇죠? 여기 있어요. 그렇죠? 탐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네. 탐에서 사견이 나타나요. 야, 그래서 여러분 사견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네, 자만. 내가 짱이야. 그죠? 내가 최고야. 그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게 내가, 그죠? 응. 응. 자만은 뭐예요, 자만? 네.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위로 비교, 아래로 비교, 동등 비교. 이게 나보다 못한 게, 그죠? 저분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지. 그죠? 너랑 나랑 같은데? 그죠? 이게 비교예요. 자만이 비교. 간단하게.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이게 두 번째 나왔어. 이거 1번 하나 푸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려. 그죠? 자, 이게 나왔어요. 사견이 있다. 사견이 있다. 이런 뭐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대상을 만났는데 쫙 올라왔어요? 어리석음을 베이스로 해서 탐 쪽으로 마음이 가서 사견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상을 딱 만나는 순간 기가 막히게 빠르게 여기 와 있어 벌써. 좋다 하면서 좋다라는 말이 잘못된 견해로 좋다라는 거예요. 바른 게 아니라. 근데 세상에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좋다.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다, 싫다는 대부분 이 사견의 베이스로 갖고 있어요. 그래, 기준이 자기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칙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합의해가지고, 야,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게 사견이에요. 자연의 법칙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야. 우리는 이걸 기준으로 삼았어. 이게 하느님이야. 반대쪽은 이게 하느님이야. 그렇죠? 이게 부처님이야. 이게 부처님이야. 그러잖아. 우리는 앞에 있는 부처님 보고 부처님이야. 그러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보면 왜 부처님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견해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빠라마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때요?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 말이 그냥 맞아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증명이 안 돼요. 대부분. 네. 자, 여기 사견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 89가지 마음 중에 탐욕을 뿌리로 했다. 이게 뭐냐면 원인을 이걸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은 세 개가 있어. 이게 탐진치가 다 원인이야. 불선에서 세 가지의 원인이 있어. 야, 그러면 탐욕에 뿌리한 기쁨이 함께하고 사견이 있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단어만 듣고 심소에서는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못 그리는 사람은 어때요? 몰라. 뭔지 몰라. 그럼 어때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말도 모르는데 뭐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검증할 수 없잖아. 어리석음이 있다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지? 탐욕이 어디 있지? 느낌이 어디 있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이게 초보한테는 필요 없어요. 초보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이거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최소한 마음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을 보면서 법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필요 없어요. 스님 이거 알아야 주세요? 아니에요. 그냥 코 보면 돼요. 배 보면 돼요. 초보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건 한참 뒤에 수행이 이렇게 단계가 축적이 돼서 마음에 수행하는 힘이 생겼을 때 법을 보는 눈들이 조금씩 여러 개 생겨요. 그럼 그 레벨에 맞춰서 그냥 두리뭉실 탐이 보여요. 화가 나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뭐 어때요? 이런 수준으로. 그랬다가 점점 여러분 수행이 깊어지면 탐이 있는데 그 탐 말고 또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구분이 돼요. 여러분, 수행을 하면. 근데 초보자부터 이렇게 하라면 어때요? 스님 저 하산할게요.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런 거. 네. 초보자들이 머리가 터져요. 근데 초보자들한테 어때요? 앉으세요. 그냥 1시간 동안 배 들숨 날숨 보세요. 네. 코에 집중하세요. 네. 관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집중하세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 앉아 있는 걸로 해보세요. 10분만 앉아보세요. 뭐 20분 앉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마다 그 마음에 수행하는 그 힘이 달라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르쳐줘도 올라가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중간에서부터 가르쳐줘도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과정으로. 사람마다 자기가 정보를 갖고 있는 힘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해 주냐면 이런 것도 있다. 듣고 다 이쪽으로 듣고 어때요? 이렇게 다 쏟아주세요. 뭐 가서 그 다음날 막 똑같이 막 이렇게 동그라미 치서 거기 뭐가 있다 그래서 막 동그라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시험 안 나와요. 네, 이해되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 이런 게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탐과 어떤 연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견해가 있구나. 그렇죠? 근데 그 좋아한다는 건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견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싫다라는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모를 뿐이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레벨이 올라가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고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생기면 이제 그때 써먹을 수 있어요. 오늘은 요거 기쁨이 있고 사견이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힘들죠. 그죠? 네. 뭐 들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극은 뭐예요? 자극. 자극이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거는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거 해보고 싶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야 그거 하면 좋아 그러지 않는데 스스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해보고 싶은데? 그렇죠? 네. 자극을 바깥에서 안 줬는데 스스로 일어나. 이게 자극이 없는 마음이야. 자극이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향 없이 일어났어. 그럼 자기 안에서 자극이 일어난 거야. 그게 자극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타인으로부터 그 권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그걸 이렇게 수행하러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지 않고 스스로 제가 필요해서 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야, 가면 좋다, 야, 친구야. 그래서 이거 뭐야? 자극이 있는 마음이야. 그렇죠? 자극을 받았잖아요. 야, 그거 하면 되게 좋다. 그렇죠? 나랑 같이 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극이 있는 마음이야.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그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해결됐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자, 자극이 없이 하는 게 센 거죠. 자기 안에 스스로. 그러니까 나쁜 곳에서 자극이 없는 마음이 좋아요? 자극이 있는 마음이 좋아요? 없는 마음이 일어나면 더 센 거예요. 탐이. 불선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일으켜서 누가 시켜서 그거 좋은 거라고 하면 업이 덜 세지죠. 그런데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 어때요? 더 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 없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그거 갖고 싶어 마음이 스스로 일어났잖아요. 훨씬 더 세죠. 업이 센 게 만들어지죠. 씨앗이 훨씬 세죠. 불선의 씨앗이 더 센 거야. 그죠? 누가 자극시켜, 나 하고 싶지 않은데 걔가 시켜서 했어요. 이거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제가 했어요. 어느 게 더 세요? 네, 스스로 일으킨 게 더 센 거죠. 누가 자극하지 않고 스스로 일으켰으니까. 1번이 더 센 거죠. 그죠? 1번하고 2번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요 앞에 두 개는 같잖아요. 그죠? 끝에만 다르잖아요. 그죠? 1번이 세요? 2번이 세요? 1번이 센 거예요. 그죠? 외부의 자극 없이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걸 성취했으니까 훨씬 세죠. 야, 누가 밥 먹어라 해서 먹는 거하고 배고파도 자기가 먹는 게 어느 게 더 맛있어요? 네, 자기가 배고파도 먹는 게 더 맛있어요.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 그래서 맛만 봐 그러면 맛없죠. 근데 내가 먹고 싶어. 그런데 먹을 때 훨씬 더 맛있죠. 네. 탐이 훨씬 세죠. 네. 1번이 이렇게 만들어져. 2번 해야 되는데. 아유, 힘들어. 끝나. 그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되게 시간을 갖고 차곡차곡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에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이래서, 그 앞에 있는 89가지 마음이 요거 보고 심소에 요걸 여러분 찾아낼 수 있으면 문해와 사회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수행을 안 하는 분은 이거 찾아내려면 막 머리에 지진 나. 왜냐면 수행적 경험 없이 이걸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워요. 글로는 어느 정도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막 읽으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보세요.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면 딱 뭐가 일어나요? 한꺼번에 촥! 여러분한테는 그냥 촥! 그냥 순식간에 촥! 좋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 좋아. 근데 한 번만 좋았어. 안 그러고 2번, 3번 마음이 좋으면 어때? 너무 좋아. 이러잖아.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자기 다르거든, 마음이. 그냥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 다르죠. 표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이 한 번 좋아하는 거하고 2번, 3번, 막 10번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거 여러분 표현을 하잖아요. 상대한테. 내 마음 상태를 표현해야 되잖아. 야, 너 좋아. 이거 하고 너무 좋아. 그렇죠? 형용사를 왜 달냐면 강조해. 그 형용사가. 내 마음 상태가 그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마음 상태가 좋다라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대상을 보고 착 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착착착착 대상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냥 좋은 것만 있어.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요? 매 순간. 뭘 많이 만들어요? 네,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맺히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생입니다. 영생. 사과나무에 사과씨가 많이 열렸는데 그게 다 나중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싹 틔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끝마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보통 사람은 못 끝마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돌아가니까. 자, 2번 마음은, 기쁨이 하고 지혜가 있고, 이쪽 마음은 다음에